좋아도 돼요. 여기 에어컨 나오니까 좀 낫죠? 너무 나아요. 예, 너무 시원하죠? 예, 제가 시원해요. 좀 켜놨어요. 너무 thank you. You already read my mind. Thank you so much.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No English please. 무차스 그라시아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중국어. 셰셰. Only Korean please. 셰셰. 오케이. Korean and 사투리. 부산말로? 이시테이마스. 자, 거침없이 부모 킥! 네. 킥! 많이 맞아봐서. 진료 끝나고 오셨어요? 예, 진료 끝나고 왔어요. 끝나자마자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오죠. 그럼 제가 영혼을 찾아드려야 되는 거군요. 글쎄 찾아줄까요? 서서히. 찾아줄까요 과연? 예, 부탁드립니다. 예. 노는 게 좋으세요? 진료하는 게 좋으세요? 그걸 말씀하세요? 당연히 진료하는 게 좋죠. 저는 순간 노는 게 좋죠, 그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가끔 이렇게 저도 출장 가서 해외를 가보면 출장으로 간 해외는 안 보이더라고요. 진료실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일요일 날은 방송국 주변은 절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도 빙 돌아서 갔어요. 그래요? 주말은 철저하게 일해서 분리. 사실 이렇게 사람이 노는 이런 재미가 없으면 인생 너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따로 한 30년 있다 보니까 또 정신과의사로 좀 있다 보니까 현대인이 가장 안 되는 게 노는 거라니까요. 놀 줄을 몰라서요. 중독에 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논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인데 진짜 쉰다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노는 것과 중독은 다른 거잖아요. 완전 다른 거죠. 이게 우리가 웃으며 얘기하면 참 슬픈 얘기예요. 맞아요. 놀 줄을 네. 모른다. 네. 그러니까 왠지 아이에게 어느 시간을 주고 아이가 맞아요. 놀기 시작할 때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불안이 밀려오는 이상한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아이도 제대로 놀고 제대로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놀고 쉬는 건 어릴 때부터 연습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 공부만 연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애들이 놀 줄 모르면 게임으로 많이 가요, 실제로.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하다 보면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자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놀 줄 몰라서 제가 어떻게 쉬고 노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쉬고 놀 때 중독 성향을 벗어버릴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고 기질도 발달한 여러 비밀이 있기 때문에 놀고 쉬는 거는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는 뇌는 다른가 보죠? 뭐 다르다기보다 뇌가 굉장히 조화롭게 서로 조화된 뇌가 되는 거죠. 잘 놀 때. 잘 못 놀 때는 예를 들어 영상으로 논다. 네. 후두엽 위주로 집중이 되고 변연기 위주로 집중이 되고 너무 어렵네. 아니요. 후두엽 뒤쪽이고 네. 뒤쪽이 이제 그 보는 정도 거거든요. 알아요. 하여튼 그런 것 위주로 비인격적으로 뇌가 한쪽으로 치우쳐 활성화가 되면 그거는 노는 게 아니고 중도로 갈 확률이 높고 중독으로? 뇌 전체를 잘 전두엽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변연계가 받쳐주고 여러 뇌가 조화를 잘 이루면 뭘 해도 행복감과 몰입이 가능하고 그러면 몰입 중요하지 않습니까? 몰입이 중요하죠. 몰입하게 되면 모든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수가 있죠. 우리가 왜 볼링을 배우면 길거리 가다가 서 있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핀으로 보이잖아요. 툭 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가겠다. 그게 몰입 아닌가요? 저는 이제 몰입을 하고 나서 약간의 부작용 같은 짜릿하지 않는 활동일수록 만약 어떤 사람이 짜릿하지 않는 활동에 몰입한다 굉장히 뇌가 건강하다고 저는 봐요. 짜릿한 활동에는 수동적 몰입이라고 되거든요. 네. 몰입에는 능동적 몰입, 수동적 몰입이 있는데 네. 수동적 몰입은 말 그대로 릴스, 쇼츠 틀어주면 애들 다 몰입합니다. 예. 그건 잘못된 몰입이에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니 가만히 있어도 몰입이 주변의 환경에 의해 예. 그냥 몰입되는 거. 3시간 동안 보잖아요 애들이. 네. 잘 노는 거. 예. 노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몰입을 하면서 자기한테 스트레스 줬던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아들 같은 경우 저도 놀이를 잘 몰랐는데 아들 키우면서 놀이를 정말 알게 됐어요. 아이하고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한다거나 네. 야구를 한다거나 요즘에 또 체스에 아이가 좀 빠져가지고 네네. 처음엔 제가 계속 승을 하다가 지금 연패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애가 이렇게 발전되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체스를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일단은 거기 하게 되면 다른 거 저 있거든요. 환자 보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 아니면은 뭐 아내하고 뭐 이렇게 있던 거 좀 스트레스 받았던 거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또 아들과 또 같이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놀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정의가 꽤나 방대한데요. 네. 확실한 거는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맞아요. 내 성향을 써서 어디인가 몰입할 수 있는 활동들은 3명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짜릿하게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는 쪽은 노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함께 하면서 쉬는 것도 놀입니다. 관계적인 놀이죠. 수다 떨다가 쉬는 거. 좋다. 그거는 몸 안에 전체 뇌를 쓰지만 네. 관계에 내가 조금 리드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활동에 집중을 할 때 몰입할 때는 관계는 별로 없는데 전전두엽이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전두엽이 메인이 되지만 나머지가 따라가는 거죠. 전체 내가 조화롭게 어떤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놀이거든요. 예.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쟁적인 건 안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해도 됩니다. 네. 하면서 도파민도 올라오고 그 짜릿함도 있지만 진짜 좋은 놀이는 그것을 지나서 나중에 경쟁 없이 네. 전체 뇌를 써서 어디인가 몰입하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생기느냐, 세로토닌과 안정적인 도파민과 안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기쁨과 평온이 유지되면서 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느껴요. 와, 힘이 나는구나,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그렇게 재충전할 수 있는 결과로 가는 게 놀이고, 예, 관계적인 놀이, 어떤 일의 놀이, 활동하는 놀이, 감각적 놀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어린아이일수록 제일 중요한 세계가 놀이의 세계지 네. 공부의 세계가 원래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집에서 무슨 뭐 집에 있는 그릇을 갖고 논다거나 휴지통에다가 종이볼 만들어서 던지기 이런 걸 너무 한다거나 좋죠. 휴지로 탑쌓기 놀이를 한다거나 이것도 다 놀이잖아요. 너무 좋은 게 휴지로 하는 게 왜 좋냐면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창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이 주고 만들기 해봐. 아무것도 없어. 아. 밥을 뚝딱뚝딱 만들고 종이로 만들고 해보고 너무 좋은 뇌발달에 대한 몰입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그 핀란드 어느 교구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을 한다. 네. 대한민국 엄마들이 많이 사가고 거기서 그 뭘 갖고 놀게 하세요? 우린 자연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있는 주방 도구를 꺼내서 놉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놀잇감이라고 하면 우린 장난감을 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죠. 네. 그냥 있는 것에서 창조적으로 맞아요. 혼자 네. 놀 수 있게 하는 것도 네, 네. 놀이에 빠지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걸 부모가 가르쳐줘야 되나요? 그렇죠. 저도 가르쳐줘야 된다고 봐요. 네. 경쟁이 없어야지 더 건강한 놀이라 그랬는데요. 네. 아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체스에서 아들이 지면은 처음에는 막 던지고 나가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뭔가 이겼을 때 그 희열을 느꼈고 아버지한테 졌을 때 엄청난 막 좌절감과 막 패배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아들한테서 내가 반대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들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길 것 같았는데 끝에 역전이 됐지.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가 화를 냈지만 가만히 생각해봐라. 화내는 거는 나쁜 게 아닌데 네가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면 놀이가 지겨워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게 너무 네.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중요한 게 놀이 다 한 다음에. 지가 다 했잖아요. 예. 지가 뭔가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만 안 하면 너무 좋은 교육인데 아, 네. 자, 요거는 제가 보기에 놀이 플러스 학습인 거죠. 그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가 졌잖아요. 네. 그러면 또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놀이라는 건 아까 이제 몰입해서 빠져드는 것, 빠져들기 때문에 네. 멈춤을 모르잖아요. 이제 그때 되면 엄마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만화책 오케이 봐. 아주 몰입이 됐어. 근데 왜 계속 보지? 게임 해도 좋아. 이게 스스로 딱 끊을 수 있으면 부모들도 얼마든지 허용적이 될 텐데 노는 걸 재밌기 때문에 멈추지 못해요. 오케이. 그러다가 중독되면 어떡해요? 라는 불안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정권을 아이한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놀이를 멈춤에 대한 결정권? 그렇죠. 네. 그거를 되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게 될 때 동의합니다. 예, 10분 있다가 네가 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10분 딱 지났는데 아이는 요 판만 더 하고 요 판만 더 하고 그럼 계속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도 고스터 칠 때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요 그래요. 판만 하면. 저도 지금도 그죠? 그럴 때가 많이 주식도 그래. 맞아요. 하루만 더 하면. 하루만 네. 더 하면. 네. 근데 그 결정권을 이제 10분 됐으니까 끝게 그러면서 그냥 가차없이 꺼버리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세팅을 해놨고 처음엔 반발을 하지만 나중에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이런 선을 알게 되니까 네. 이 결정권을 아이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네. 그게 이제 저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몰입한 활동을 게임은 시키면 안 됩니다. 게임은 아까 말한 네. 수동적 몰입이기 때문에 중독으로 가거든요. 어허. 게임은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딱 선을 지키는 게 맞고 네. 예를 들어 종이 가지고 놀아라 이걸 애가 계속 몰입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재미없거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정해둡니다. 아이가 어떤 활동을 좋아하냐면 그 벌레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 몰입하거든요. 그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얘가 할 일이 오늘 있어.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한다. 네.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을 정해주고 규모를 잡아주지만 야 너는 쓸데없이 그 벌레를 그렇게 보고 살면 어떡하니? 그 아이의 기본적인 기질의 어떤 흥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주도성, 자발성을 다 꺾는 거죠. 이렇게 네가 몰입하는 거 너무 좋은 거야. 박수. 관찰력도 있는 거고. 인정해주고. 그렇죠. 하지만 시간은 절제해야 된다. 음. 그거는 이제 계속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 원장님처럼 처음에는 제가 재밌을 때 엄마 아빠가 주도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네. 그럼 지는 2시간 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3시간 할래? 마음대로 할래? 그건 안 되니까 네.
엄마 아빠는 1시간인데 너는 그래도 최대한 네가 한번 정해봐. 그러면 난 그래도 2시간을 할래. 네. 그러면 2시간은 좀 많아 보여서 우리가 1시간 반으로 정하는 건 어때? 그러니까 부모가 약간 가이드하는 거죠. 애가 마지못해 알겠어요. 그러면 자 마지못해 네가 결정했지만 요거 네 결정이야. 요거 끝나면 엄마 아빠가 무조건 끌 거야. 서로 합의를 하네요. 소원해도 할 수 없어. 근데 처음엔 소원해할 때 잘 품어줘야 돼요. 어. 하지만 끄면 애가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럴 때 불러가지고 그래 네가 쉽지 않아 이거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몇 번 그러면 원장님처럼 규모가 잡히는 거죠. 근데 단 요게 원칙이 뭐냐면요. 부모 아이가 관계가 좋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렸을 때는 규칙을 가능해요. 만들어줘야 네, 가능한데 네. 한 중학생 정도 돼서 자기 생각이 강해진 이후에 그때 기틀을 잡으려고 근데 하시면 그렇죠. 제가 볼 때 어릴 때부터 이게 비교적 잘 된 사람은 네. 중학교 때 그 휘몰아치는 시기에도 좀 됩니다. 실제로. 오. 왜냐면 미천이 있는 거지. 어. 지금이라도 있다. 가능한데 이게 없는데 말씀처럼 중1 때 잡는다. 택도 없어요. 택도 없죠.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아주 재밌는 놀이가 중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몰입이 가능한 것들을 좀 하게 해준다. 아이가 좋아하는 선에서 맞아요. 벌레 관찰, 뭐 악기 연주 좋아요. 좋습니다. 뛰어놀기, 네. 뭐 야구, 태권도, 운동, 수영 뭐, 네. 다 좋죠. 그 뭐 중독과 한 끗 차이. 만화책이 애매해요. 중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선 뇌와 중독의 문제 이런 면에서 조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엄마들 어렵거든요. 이거는 뭐 누구나 한숨을 그렇죠. 쉬시네요. 아, 그쵸. 이게 그 한 끗 차이가 정말 어렵죠.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냥 그쵸. 생각나는 대로 막 찌꺼냈더니 계속 이야기 중요한 없습니다. 얘기군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요새 제 아들이 해리포터에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건 저의 영향도 있어요. 제가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해리포터 책을 3번을 읽었었는데 우리 아들은 해리포터 영화를 보더니 영화만 보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니까. 예. 근데 이제 책을 읽게 해주고 싶은데 대신에 제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네. 오디오북을 구매를 해서 오디오북을 듣게 해줬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디오북을 듣는데 중간에 막 갑자기 이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제가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책은 안 읽어도 되는데 오디오북을 다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본 원칙을 잡으시고. 예, 거기에 또 제가 아까 삘 받은 것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EBS, 3BS도 아니고 EBS인데 EBS에서 이런 아저씨인가요? 예, 아저씨. EBS 아니고 EBS예요? 아, EBS. 여보세요, 조 원장님. 제가 좀 부산스러워서요. 네. 이해해 주세요. 저도 부산스러워요. 제가 하나죠. 나 진짜 상관해요? 예, 상관해요. 부끄러우시려고 그러네. 어느 시절에 쓰던 개그를 두 분이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아, 네. 간만에 하면 좋아하실 수도 아, 있어요. 그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 그림책을 보여주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거랑 그림책도 없이 말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키웠을 때랑 아이들이 어느 게 더 재밌었냐고 하니까 그림책이 없이 그냥 말로 하는 상상력으로 했을 때 더 재밌었다 그러더라고요. 소설이나 책 같은 게 나오고 나중에 영화가 나오면은 원작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영화나 이런 연극들을 좀 별로 약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 책이 담고 있는 방대한 상상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이한테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아이는 해리포터 5권을 이제 읽고 있고요. 배울 점이 너무 많고 강추합니다. 제가 뇌하고 중독을 부르셨는데 아들 얘기만 시원하게 네, 맞아요. 제가, 예. 가질 게 없네요. 아, 제가, 이러시면 안 예. 됩니다. 아유, 처음 키우는 아이에 대해 얼마나 자랑을 하고 맞아요. 싶으시겠어요? 예, 맞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뇌와 중독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뭐냐면 예. 자, 우리 또 꺼내봅시다. 그렇죠. 네. 이 중독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전두엽의 기능은 약화되고요. 변연계가 과하게 자극이 돼요. 전전두엽이 얘를 잘 다듬어줘야 되고 워워 절제, 전전두엽은 절제, 실행 뭐 이런 건데 얘는 원래 얘가 절제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쏟아갑니다. 특징이 그래요. 네. 우리가 좀 인내하고 참을 때는 얘 기능이 좋은 거예요. 네. 멈출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거든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 중독입니다. 네, 원래. 네.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는 뭐든지 중독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 통제하는 게 바로 전전두엽이에요. 근데 애들은 특징이 여기가 약해요 원래. 네. 왜? 전전두엽은 20대 후반까지 자라거든요. 근데 여기는 강해요 애들이. 어릴 때일수록 충동도 많고 감정적이고 짜릿한 거 좋아하고 만화에 더 몰입하는 뇌가 어쩔 수 있는데 세상은 얘들 배려를 사실 안 해요. 예. 스마트폰도 좋은 거지만 잘 쓰면 네. 너무 좋은 건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더더군다나 여기가 너무 자극이 되니까 이걸 쓸 이유가 없어요. 중독화되어 있는 뇌가 청소년들은 뇌인데 거기다가 이런 중독이 더 기름을 부어서 애들의 뇌는 더 중독화되어 있다. 전전두엽이 약해져 있고 변연계는 강해져 있다. 일단 이렇게 기본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의사로서의 중독의 네. 개념은 이겁니다. 중독은 신경생리학적으로 세포 2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네. 세포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세포의 자극을 받는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체가 점점
둔감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보다도 더 맞아요. 자극이나 충격이 가해져야 돼요. 뭐 아까 해리포터 얘기 듣고 아들 자랑을 얘기했는데 자랑을 얘기해도 그게 항상 부족해서 또 자랑하고 싶고 이걸 먹어도 이렇게 불어가시네. 예,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게임 한 판으로 끝났던 것이 그렇죠. 두 판, 세 판 해도 성이 차지 않고 이건 내성이라 그러죠. 예, 계속 내성 생기는 거죠. 이게 중독의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독 말고 자기 만족까지 자기 했을 때 몰입. 몰입은 예. 딱 멈췄을 때에 거기에 대해 성취감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멈췄을 때에 공허함과 요걸 맞아요. 못 참는 금단이 나타나느냐, 멈췄을 때에 뿌듯함이 뿌듯함과 나타나느냐. 행복함이 나타나냐, 이게 결정을 짓는 거라고 신역학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지금 네. 몰입과 중독은 비슷해 보여요. 네. 둘 다 도파민이 중요합니다. 도파민이 뇌 전체를 휩싸면 인격적인 도파민이에요. 양질의 네. 도파민. 그 양질의 도파민은 미래지향적이고 기분이 좋고 평화롭고 목적지향적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중독 도파민은 변형에까지만 올라가요. 산티라는 싼 도파민. 산티 안 산티. 자극적인 도파민이에요.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배고픈 도파민. 음. 왜? 양질의 도파민이 아니니까 뭔가 배가 고픈 거야. 아. 계속해서 쇼츠 보고 릴스를 보고 짜릿함을 가는데 이 배가 고프니까 바닷물 마시듯이 네. 계속 비인격적으로 도파민을 원해요. 이 도파민이 몰입까지 가서 인격적인 관계나 아까 말했던 우리 놀이 모든 것이 휩싸는 도파민이 만들어지면 네. 이 값싼 게 재미가 훨씬 없어집니다. 어. 그래서 공부를 딱 시켜보면 값싼 도파민 있는 애들은 오래 참고 노력해서 어떤 거를 성취했을 때 성취감을 잘 몰라요. 황홀함. 몰라요. 그걸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까지 공부를 못해요. 해본 못하고.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몰입해본 애들은 꾸준히 참을 때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성취감 있는 걸 아는 거야. 아. 놀이의 성취감도 학습과 연결이 된다는 그럼요. 거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놀이를 잘해줘야지 공부를 잘하는 애가 된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릴 때 놀이를 못하게 하면서 학습을 시킬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뿌리가 날아가요. 그렇죠. 그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성취해 보도록 자꾸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래서 나온 아하. 용어가 공부 로맨스예요. 공부 로맨스. 공부 그런 게 로맨스가 있어요? 네. 안 어울리잖아요. 어릴 때 네. 자기 두두성을 만들어내고 네. 놀이와 몰입을 충분히 본 애들은 어떤 뇌가 만들어지냐면 네. 꾸준히 했을 때 성취감이 뭔지를 알고 그때 전인격적인 기쁨을 아니까 공부할 때 딱 공부를 들이밀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미 의미부여도 해 그런 애들은. 네. 약간 만화 네. 이런 것 좀 경계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그러면 수용을 해야 될까요? 어릴 때 만화를 보는 게 뇌 과학적으로 볼 때 지당해요. 그거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계속 만화를 볼 건 아니기 때문에 흥미 유발 그리고 그 정도. 약간 개념이나 이런 예 유발을 하면 다른 양육이 잘 돼 있으면요 아. 만화가 시시해집니다. 아.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같은 걸 봐도 무의식이 발달된 사람은 직관적으로 구분을 해내요. 네. 무의식과 인격이 발달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뭔데요? 넓이, 깊이 이런 건데 좁은 데서 산 쥐랑 네. 넓은 데서 산 쥐는 수명이 다릅니다. 아. 넓이를 경험해 봐야지 그 경험이 신체 감각을 통해 무의식화되면서 지혜의 근원이 되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네. 나한테 감각으로 예, 옵니다.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동굴에도 들어가 보고 넓은 곳을 다녀보고 만져보고 다쳐보고 이래야지 우리 무의식이 훨씬 건강해지는데 소파에도 기어 올라가 보고 자빠져 보고 어느 이래야 정도 된다는 다쳐보고 거죠. 우리 어릴 때는 상가 예. 놀러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놀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경험이 있어야만 무의식 깊은 곳에 지혜가 쌓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꾸 어릴 때 앉혀서 공부만 시키는 건 해야 되지만 균형이 어긋나 깨질 수 버리고 있다. 공부만 하면 무의식이 발달 안 하고 지식만 발달해요. 무의식적인 지식은 지혜를 이루고 의식적인 지식은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판단만 늘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꼭 경험을 통해 경험해보라. 경험의 부재는 큰 문제를 낳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네. 그냥 보고 경험하는 거는 후두엽이랑 감정과 관련된 변형계 이런 쪽만 맞아요. 되는데요. 내가 손으로 만지면은 우리의 감각, 예? 또 움직이게 되면 운동 감각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하니까 뇌 전반적인 걸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맞아요.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어려서 사실 뭐 공기놀이하고 아, 연기 공기놀이. 깎고 예. 이런 것도 다 소근육의 너무 촉각에 좋죠. 대한 너무 좋죠. 감각이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샤프 쓰고 맞아요. 그럼 위험하다고 칼도 못 쓰게 하고 맞아요. 예. 위험하다고 너무 막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놀이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것이 결국은 학습의 그릇을 만드는 완전 맞아요.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텐데 이만큼 얘기를 들으시고 나면 뭐 어떻게 놀아야 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후배가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바닷가로 모래 놀이를 가는데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몰라서 일주일 전에 와이프하고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를 다녀왔다. 네. 이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했습니다. 전 처음에 듣고 뭐? 놀 줄을 몰라서 놀이를 연습해라고 했는데
어쩜 이게 현실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왜 바닷가에 가서 놀이를 연습시켰어? 다른 아이들이 잘 놀 때 우리 아이만 모래를 가지고 노는 법을 몰라서 고민할까봐 가서 두꺼비 집도 만들고 어떻게 노는지 놀이를 가르쳐줬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왔어요. 이게 지금 현실의 교육일 수도 있겠구나. 모든 걸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놀아야 되느냐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저는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묻는 부모님이 노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엉뚱한 답인데 부모님 먼저 놀아보세요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할 때 행복했는지를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그게 무의식화되면 아이한테 뭘 말해줄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워낙 바쁘셔서 어릴 때 아버지랑 놀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들과 놀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지식은 있는데 네. 지식과 경험이 다르잖아요. 인터뷰하면서 알려주신 그분이 주방기구를 꺼내라 해서 냄비 뚜껑 2개를 놀게 해봤거든요. 아이들은 천재예요. 제대로 놀죠. 너무 재밌게 놀아요. 어른들은 두드려 쳐서 소리를 낸다. 그 생각만 주로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뚜껑에 그 고리 나사를 풀러갖고 거기다 실도 통과시켜 보고요. 멋있다.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창이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굳이 아이들한테 어디에 가서 뭘 꼭 사줘야 된다 장난감을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얼마든지 놀 수 있게 만드는. 거기서 중요한 게 엄마 아빠의 관계거든요. 네. 애랑 친하면요 뭘 갖다 줘도 잘 놉니다. 안 친하면 좋은 거 갖다 줘도 둘이 서먹하고.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랑 우리가 즐기는 놀이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올챙이 쪽을 생각을 못 하는데요. 아들이 이제 커서 또래 집단 형성이 돼서 친구들이랑 어디 가는 걸 좋아하고 있거든요. 멀리서 좀 볼 때가 있어요. 네. 보면은 그냥 재미도 없는데 키득키득거리고 즐겁게 놀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의 상상력은 우리의 생각하는 그 틀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책을 갖고 책사퀴놀이를 정말 많이 했어요. 꼭 읽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책을 놓고 징검다리처럼 건너가면 안 되나? 그게 책의 친화도를 높입니다. 네, 그리고 책을 갖고 집을 만들잖아요. 펼쳐서 책으로 많이 들어가서. 돌렸어요. 네. 이거. 재밌죠? 네. 그리고 가위바위보에서 책 페이지를 딱 펴서 내 책을 맞아요. 물짓기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무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창의를 다 죽여. 네, 여기에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지 많이 나오면 이기니까. 맞아요. 그런 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놀 게 없으니까 놀이를 개발했어. 맞아요. 놀이를 개발하죠. 근데 요즘은 너무 정형화돼서 아빠들이 놀 줄을 모르니까 아빠들을 위한 뭐 100가지 놀이법 이런 책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 이렇게 펴놓고 하는 34페이지 자 아빠가 선다. 자 아빠가 놀는다.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제한된 걸 벗어나서 놀 수 있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놀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변을 이야기하냐면 제게 오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공통점이 바로 이 점이라서 그래요. 청소년들 중독 많죠. 스트레스 잘 해소를 못하죠. 내가 노는 줄을 몰라요. 우울증도 생기기 쉽고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애들이. 잘 놀지 못하고 있는 어른과 아이들 시대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다 나름의 놀이가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중독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동적 몰입에 이미 중독이 돼 있어서 제어가 잘 안 되시면 저는 청소년 부모님께 그래요. 계속 효과 없는 반복된 지적과 야단과 규제를 하고 효과가 없어요. 부모님의 내용은 맞아. 내용을 전달하는 게 효과가 없어요. 사이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쉽지 않지만 아이들과 친해지라고 못합니다. 뇌를 연구해보면 청소년들은 상벌의 영향을 안 받아요. 지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부모와 벌써 사이가 안 좋다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그렇군요. 지가 좋아하는 이상한 형이 한마디 말 듣습니다. 부모랑 계속 친한 정도가 유지된 애들은요 좋아질 확률이 커요. 제 병원에 애들 중에 우울증이 심해서 왔는데 들어보니까 다행히 부모랑 친한 거예요.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부모랑 친하지. 그 다음에 취미가 있어요. 애가 몰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이 좀 있더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60점 이상은 주더라고요.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격길로 새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 그럼요. 그리고 또 좋은 포인트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적을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저는 신경과 의사인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네.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럼 다들 표정이 좀 뾰루뚱하고 맞는 말인데 표정이 안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져요. 머리 감을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평생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라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방법을 바꿨어요. 네. 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좋은 것보다는 이게 더 이게 좋습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좋고 더 행복할 수 있대요. 예. 실제 행동 바꾸는 원리 중에 네. 부정적인 걸 하지 말라는 건 별 효과 없고요. 네. 이거 했으면 좋겠다가 훨씬 효과 좋다는 아. 입증돼. 기등으로 들어도. 아, 게임도 하지만 네, 요거는 이것도 또 어떨까? 이거는 또 어떨까요? 네. 아빠나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찾아보는 것도 너무 좋죠. 네. 일단은 좋아요. 예.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아이들 안 넣어요. 아니. 네, 너무 꿈에 기대에 희망에 부풀어게 돼요. 아직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여가지고 네. 아직까지는 지금 기대고 있는데 네네네. 나중에 사춘기 되면 지금 잘해놓으시니까. 그렇죠. 미처를 깔아놓기 때문에 사춘기 때 삐끗 하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관계의 밑장 깔기는 어릴수록 좋은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네, 네. 지금부터라도 때일 때는 가능할 수 있다. 정성을 다하시면. 네. 20살 넘어가면 이제 그건 너무 힘들겠죠. 20살 넘어가면 또 그 나름의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네. 성인 됐으니까. 아, 어르신 모시듯이 네. 그러겠습니다. 거침없이 부모께 감사합니다.